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오늘로 17번째, 일곱 번째. 예, 17번째 예. 순서입니다. 예, 지난주는 반핵 아시아 그 포럼 때문에 때문에 너무 정신이 정신없어서 방송을 없어서 못했네요. 예, 예. 방송을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예. 현장에서 라이브로 여러 가지 보여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날 집회 상당히 재미있었는데 네. 그죠? 지난주 예, 집회도. 예, 그랬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예, 예. 예, 오늘은 그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선거죠. 네,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4월 11일. 4월 10일.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요즘 굉장히 바쁘시죠. 바쁩니다. 예, 돈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떼야 예, 돼서. 요즘 인터넷상에 그 이렇게 거의 반실신 상태의 하승수 처장님 사진이 인기던데. 예. 예, 아주 뭐 굉장히 바쁘신 분 모시고 저희가 또 하고 있습니다. 뭐 예. 소개하고 그래도 예, 그래서 보시던 분들은 좀 소개를 하고, 보시던 분들도 있으니까, 뭐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저는 에너지 정의 행동의 이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녹색당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하승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그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네. 오늘 탈핵 토크쇼는 지난주에 뭐 다 못한 반핵 아시아 포럼 네, 반핵 아시아 포럼. 이야기들, 네. 그리고 이제 선거를 앞두고 좀 시시각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이제 선거 관련한 이야기, 네. 이 두 가지로 오늘 이야기들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핵 아시아 포럼은 뭐 그래도 많이 오셔가지고 네, 요번에 5개 나라 약 30여 명 그렇죠. 분들이 와주셨어요. 비키니 섬 주민이 오신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예, 우리도 방송에서 다뤘지만 그분은 반핵 아시아 포럼 행사로 오신 건 아니고 예. 저기 합천 비핵평화 비핵평화 대회에 오신 해서 이제 비키니 섬 원주민도 25일 날 집회에서 이제 발언을 해주셨고요. 좀 이게 큰 틀에서 한번 쭉쭉 정리를 한번 좀 해드려 보면은 지난주 이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근데 이제 18일 날부터 사실 사건이 생겼어요. 뭐냐면은 그 반핵 아시아 포럼의 사무국을 맡고 있는 일본의 사토 다이스케 못 들어오셨죠? 못 들어왔습니다. 사실은 왜 못 들어온지 이유도 뭐 밝히지 않았고 반핵 운동 하는 사람이 테러리스트도 아닌데 네. 입국을 거부해 버려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18일 날 못 들어오고 19일 날 바로 그냥 일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들어오신 분들도 뭐 미행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18일 날 일단은 대만에서 한 10명 정도가 들어왔는데 공항에서 이제 여러 가지 머리띠라든가 피켓이 여기 뭐 이제 그 유인물이라든가 이런 걸 좀 들고 오셨던 거죠. 그래서 짐을 다 풀어 헤쳐가지고 이 머리띠가 뭔 내용이냐, 왜 갖고 왔냐. 또 들었던 얘기 중에 황당한 거는 에너지 관련한 책이 있었나 봐요. 이 책을 왜 갖고 왔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1시간을 공항에서 이제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결국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검문을 많이 당했죠. 이 정권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네요. 해관보 정상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사실 뭐 그런 것들만 아니었으면 지난주에 굉장히 생생한 목소리 이 인터넷 방송 통해서 들었을 텐데. 그래서 18일 날부터 저희가 미행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고속도로 달리면은 고속도로 뒤에 쫓아오고 중간에 그 어떻게 또 우리 버스 기사 아저씨 핸드폰을 또 구해가지고 고속도로 지나가고 있는데 뭐 어디 가고 있냐 뭐 전화 뭐 계속 오고 뭐 중간에 이제 펜션에서 잤는데요. 해안가에 아무도 없는 진짜 그 펜션 한 개만 있는 데였는데 그런 데다 보니까 이제 미행을 오면 티가 나는 거죠. 아침에 출발할 때 보면 차가 한 대 와 있고 뭐 이런 식의 일들. 그리고 그 우노다 씨라고 우노 씨라고 중간에 이제 일본에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부산에서 여객선 터미널에서 이제 배를 타고 들어오셨는데 여객선 터미널 엘리베이터부터 미행이 따라붙어 있게 해가지고 뭐 식당이니 어디니 뭐 별의별 군들 다 쫓아다니는 어쨌든 국빈급 대우를 받으셨네요 전부. 네,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모두 이제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그렇게 해서 5개 나라에 30여 명이 일주일 동안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 오신 분들 촬영한 동영상 중에 그 일본 후쿠시마 지역 주민 중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지금 그
쿠로다 세츠코 씨, 쿠로다 세츠코 씨가 저희가 이제 그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우리 인터넷 방송에서도 한번 소개됐었던 그 이다떼무라의 하세가와 구장님 또 이제 오셨고, 그분은 지난번에도 동영상을 한번 소개해드렸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분은 이제 쿠로다 세츠코라고 후쿠시마 현에서 한 60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에 살고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일단 뭐 그분 영상 한번 좀 보고 지금 영덕에서 집회했던 그 당시에 발언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요약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그거 먼저 좀 보여드리고 계속 얘기 좀 이어가 보죠. 日本の原発は世界でも優秀だと言われてきましたが、それがこのありさまです。 일본의 핵발전소 안전하다고 세계적으로도 공수성을 평가받았다고 했는데 이 모양 요꼴입니다. 先ほど美しい海岸線を見てきました。韓国では絶対に原発をこれ以上作らないでください。そして今あるものは廃炉に向かうように皆さん頑張ってください。 여기 오면서 정말 아름다운 해안선을 따라서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더 이상 핵발전소는 절대로 짓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핵발전소 짓지 말게 해야 되고 지금 있는 것도 폐로를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世界中の力で原発を廃炉に持ってきましょう。日本だけの力ではどうにもならない時点にも来ています。韓国と日本、世界中の市民の力で原発を止めていきましょう。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지금 일본 사람들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에서 핵발전소를 다 없앨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이 세상에서 이 지구의 핵발전소를 없애야 합니다. 우리 일본 사람, 한국 사람, 그리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핵발전소 없애는 데 나아갑시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영덕에서도 그렇고 서울에서도 그렇고 쿠로다 씨가 다 이 집회에서 발언을 해주셨어요. 아주 생생한 이야기라서. 네, 그러니까요.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좀 전달해 주고 싶으셔서 아주 여러 번 발언 요청 이런 거 많이 해주셨고, 사실은 후쿠시마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이 후쿠시마의 상황을 좀 전달해주고 싶은 다른 그런 나라 마음,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사실 마음.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많이 알려주고 싶을 것 같아요. 그렇죠. 본인들의 겪었던 일을 우리가 겪지 않으려면, 그죠? 특히나 영덕 같은 경우는 그 후쿠시마 사고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를 지으려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녹색당의 박혜령 후보님하고도 뭐 이런저런 얘기들 많이 좀 나누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반핵아시아 포럼 전체를 한번 쫙 좀 한번 훑어드리면 일본은 어떨까 뭐 싶은데요. 너무 잘 아실 것 같고 일본은 오히려 뭐 크게 다른 나라들 상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일단은 필리핀 얘기를 먼저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여기는 바탄이라고 하는 지역에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장소인데요. 70년대부터 짓기 시작을 해서 80년대 중반에 완성이 됐어요. 근데 가동을 안 하고 있어요. 가동을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26년째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고, 그게 이제 그 지질 문제, 안전성 문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정치적인 변화 이런 게 이제 같이 수반됐던 거죠. 그럴 수도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가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사실은 삼척하고 서울에서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 질문들이 그런 게 나온 거죠. 한국은 일단 지으면 한다. 무조건 하는데 여기는 지었는데 어떻게 되는 안 가동 안 할 수가 있냐. 근데 이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보게 된다면 위험하면 가동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돈 들였다고 그걸 했다가 그거 아깝다고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들이 주되게해서 필리핀 얘기를 좀 해주셨고, 태국은 어떤가요, 상황이? 태국이 이제 새로 지금 이제 신흥개발 도상국으로 전기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를 보게 되면은 태국 시내 몇몇 쇼핑몰이 태국의 이 웬만한 그 지역 몇 개 합친 것만큼 전기를 쓰고 있다. 뭐 이런 이제 발표 자료가 있을 정도로 전기 소비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태국도 그렇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두 군데 다
한국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국이 지금 거기 수출하겠다고. 네, 거기 네. 지금 하나 팔아보겠다고 아,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국과 좀 연대를 좀 같이 해야 된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도 손해고 그 나라 국민들도 아, 손해일 네, 물론인 겁니다. 거죠. 네. 그래. 우리나라는 아마 덤핑 수출해서 손해를 볼 것이고 맞습니다. 그 나라 국민들은 위험한 핵발전소가 새로 들어와서 이 안전을 그죠? 네. 안전을 위협받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후쿠시마 전까지 막 추진하던 계획이 현재는 좀 더 스톱돼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나마 네. 다행입니다. 네. 태국도 그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이게 참 뭔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이 세계 이 핵 확산의 흐름을 막으려면 예, 한국이 바뀌어야 발전 됩니다, 확산의 흐름을 막으려면 한국이 바뀌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인데요. 네. 내년도 반핵아시아 포럼이 인도네시아에서 열리기로 했습니다. 네. 예. 근데 이 인도네시아는 흔히 이제 불의 고리라고 그래서 이제 환태평양 지역 전체에 지진 많이 나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중에서도 인도네시아가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인도네시아는 쓰나미, 뭐 뉴스를 봐도 뭐 많이 나던데. 하여튼 자연재해가 아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자연재해의 나라라고 얘기해도 손색이 없을 그렇죠. 정도로 네. 많은 피해가 있는 거기다가 나라인데 핵발전소를 짓는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지금 무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네. 그 지역에 핵발전소를 지으려고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또 한국이 아.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한국의 그 한국 전력하고 한국 수력원자력 앞에 와가지고 네. 항의 시위도 하고 그랬었어요. 예. 네. 어쨌든 우리가 빨리 한국을 바꿔야 되겠네요. 지금 답이 없네요. 아시아가 핵 없는 아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네. 한국이 바뀌는 게 먼저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그런 면에서 한국에 있는 많은 그 시민사회 단체, 운동 진영에게 연대를 호소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안타깝게도 사실은 한국은 아직까지는 내 코가 석자다 이런 마인드가 좀 많아요. 네. 외국을 지원해주기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를 좀 그렇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타깝지만은 뭐 현재는 그런 좀 안타까움이 계속되고 있지요. 예. 대만 녹색당에서도 오셨던 네, 건데, 요번에 오셔가지고 대만은 좀 지금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만의 경우에는 지금 4군데의 핵발전소가 4군데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노후발 발전소는 더 이상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4핵 발전소라고 아직 가동을 못 했어요. 대만의 경우에는 이 발전소를 거의 다 지었는데 중간에 화재 사고도 한번 일어났고요. 화재가 그냥 사고가 아니라 주재료실이 완전히 새카맣게 타버릴 정도로 큰 사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4핵 발전소의 경우에는 계속 이제 가동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죠. 있고, 네. 그래서 지금 또 이제 대만 내에서는 계속 싸우고 있는 그런 네. 좀 상황입니다. 하여튼 아시아 사람들이 연대해가지고 빨리 핵발전에서 벗어나야 되겠네요. 네, 방법은 뭐. 그거밖에 네. 없죠. 예. 네. 예, 그러면 뭐 반핵 아시아 포럼 참석한 분 중에 한 분이 또 이 인터뷰 한국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예, 남겨주셨죠. 예, 저기 쿠루미자와 씨라고 예. 이분은 일본에서는 정신과 의사세요. 아, 그래요? 예, 의사신데 이제 이 핵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요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 일정을 다 참여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요번에 이 반핵아시아 포럼 내용을 찍어서 네, 일본에서 5월 초에 이렇게 발표하는 또 자리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네. 전체를 또 많이 찍고 그러셔가지고 네. 오히려 더 생생하게 좀 깊게 좀 많이 보신 거죠. 네, 그래서 네. 한국 반핵 운동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인상 깊게 많이 좀 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네. 그 인터뷰 좀 보시고 네. 얘기들 이어가 보도록 하죠. デモってかな集会の楽しさですね。もちろんアピールは楽しいんですけど、歌があったりとか踊りがあったりとか、あと宗教家が参加していることにも驚かされました。教会ですね、クリスチャンの神父さんかな、活動の中心になってる三直か、あそこに行った時はデモが終わったら教会で食事して教会で集会があって、その後飲み会にも神父さんが来て話をしたりっていう経験を持てたことですね。福島の事故が起きて日本人ももちろんその被害を受けて被爆してるんですけど、あれ国境を越えて海にまで放射性物質が出てるんですよね。で加害僕ね311の後放射性物質が海に流れたってした時ね、
かやっぱねものすごく悲しかったんですよ、海を汚したっていうことが。それは日本人だけの財産じゃなくて地球に住む人っていうか人間だけじゃないですよね、海って。生物全部の財産をね汚したんだなと思った時にやっぱりどう言っていいかな、悲しかったんですよ。でもうこういうことやっちゃいけないなと思ってる時に輸出するって日本はね、で韓国もそれをやろうとしてるということはね、やっぱとんでもないことですよ。加害者になっちゃダメですよ。でこれはねならないで済むんですから、輸出はやめないといけません。あと新しく原発作るのはやめないといけません。あと今ある原発は止めないといけないです。そのことは韓国の方にも伝えたいですね。 네, 집회와 시위가 재밌었다. 네. 예, 이게 사실은 한국의 집회 시위가 솔직히 이게 재밌지는 않은 거잖아요. 네. 예, 그런 건데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은 23일 날 핵정상 네. 회의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핵 산업계 정상 회의가 있었을 때 경찰하고 막 대치하는 네. 국면들이 네.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 일본에서는 좀 보기 드문. 예, 그리고 막 또 삼척에서 신부님들이 그렇죠. 앞장서고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게 좀 역동적으로 느껴졌겠죠. 네, 네. 이게 참 제가 봐도 한국은 다이나믹합니다, 진짜. 다이나믹한데 빨리 이 다이나믹 을 빨리 해가지고 이게 핵을 뒤집어 엎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그램은 잘 끝났고 뭐 전체적인 자료집이나 또 사진 이런 것들은 저희 홈페이지 보시면은 네, 다 네. 내용들 떠 있으니까요. 한번 참조해 보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얼마 안 남은 선거 이야기. 선거 얘기 좀 해야 되겠죠. 선거 이야기로 들어가게 될 텐데. 예. 지금 어쨌든 이번 선거는 예전 선거보다는 핵발전 문제가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한 개가 이 예, 핵 문제죠. 돼버렸죠. FTA 제주 네. 핵 예. 이게 지금 주 그렇죠. 이슈죠. 그 또 고리 1호기 사고가 나면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는 네. 이게 울산 지역까지 그죠 핫 이슈가 됐죠. 지역 정가에서는 핫 이슈가 됐는데 네. 이 핵발전 문제가. 네.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보면 또 좀 관심이 조금 모자라는 면은 있는데 또 이번에 독특한 게 또 우리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아주 큰 사고를 치셨죠. 비례대표 있습니다. 1번을 예. 핵발전과 관련된 과학자를 비례대표 1번으로 이게 사실은 그간 모든 정당이 네. 핵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니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의 일종의 차별 전략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이 아니죠. 그때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시절에 지난번 총선 때는 한나라당에서 비례대표 1번을 그 공부방 운영하던 그 목사님 네, 강명순 씨라고 그랬었죠. 예. 그래서 약간 뭐 따뜻함 내지 복지 이런 걸 강조하는 컨셉으로 비례대표 1번을 정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핵발전 과학자를 비례대표 1번을 정했다는 게 또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막가겠다는 이야기 같기도 하고. 저는 사실 근거는 좀 빈약하지만은 네. 이 정도쯤 되면은 핵 산업계에서 이게 로비한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도 과학 분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그렇죠. 예, 과학 분야 뭐 우리 IT 분야 또 뭐 네. 다른 그 기초과학 분야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필이면 이게 사실은 핵산업계 내부적으로 들어보면은 지금 굉장히 이 위기감이 높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까지 이렇게 돌아섰어? 네. 이거에 대한 네. 굉장히 큰 게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여기서 좀 드러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요번에 녹색당에서 기호 1번 그 민병주 후보에 대해서 네, 경력을 경력을 좀 좀 하셨죠? 조사를 했습니다. 예, 좀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이제 원자력 연구소라는 데서 그러니까 91년부터 이제 일을 하셨는데 예. 정부의 이 원자력 관련된 위원회에 많이 관여를 하셨더라고요. 그 자료에서 여기 보시다시피 97년부터 이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다가 이게 이제 중간에 분과가 갈라졌습니다. 분과가 갈라지면서 2001년부터 2003년 9월까지는 또 이 분과위원으로도 정책제도분과위원으로도 활동을 했고 이 당시에 이제 다뤘던 게 영광 5,6호기 같은 경우를 여기 이 당시에 운영 허가를 여기서 이제 심의를 했었습니다. 심의를 했었고 또 원자력 이용 개발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결정적인 건 이제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네. 2007년 9월에 이제 새로 다시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 원자력 교통분과 위원이 됐는데
되자마자 다룬 게 뭐였냐면 고리 1호기였습니다. 예,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우리는 수명 연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계속 운전이라고. 아 그렇죠.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은 계속 운전입니다. 저는 수명 연장이라고 그냥 쓰는데 하여튼 수명 연장. 수명 연장권을 이분이 이 원자로 개통분과 전문위원으로 다뤘고 이 원자로 개통분과에서 결국 다른 부분이 이제 이 뭐 개통이기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난 게 이제 전원 끊기고 비상 디젤 발전기 작동 안 했고 그게 사실은 이쪽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자로 개통분과에서 다루는 문제인데 어쨌든 그런 이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문제를 심의했던 전문위원으로서 심의했던 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경력을 보면 아시다시피 이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계속 어떤 일을 해오셨어요. 이런 전문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었고 또 초중 고등학교를 돌아다니면서 교육도 하고 학생들 상대로 교육도 네. 하고 또 뭐 무슨 원자력 산업 회의니 뭐 이런 관련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벌어진 행사에서도 또 네. 역할들을 하셨고 전형적으로 보면 이게 뭐 핵을 홍보하시는 핵을 홍보하는 홍보하고 핵 홍보 대사라고 부를 수 있는 홍보 대사이자 또 실질적으로 결정도 하고 전문가로서 결정 과정에도 전문가, 참여했던 분을 이번에 비례대표 1번으로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될지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말로는 계속 회자가 되는데 의외로 이 비판에 대해서 지금 새누리당이 반박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반박 거죠. 안 된다고 보는 것 그런 같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이 새누리당의 성격을 잘 자기 스스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참 문제가 심각한 것이 새누리당은 반박할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그런 것 같고요. 후보 본인이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그저께 그러니까 수요일 날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면 뭐 문제가 하나도 없다. 그 국제 기준에 맞게 심사했다. 뭐 이번에 사고가 난 거는 뭐 국제 기준인데 맞는 건지 비상 디젤 발전기 때문인 걸로 알고 있다. 그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거죠. 보면 다 나오는데. 모르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수명 연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시하시더라고요. 아주 짧은 보도자를 냈는데 계속 운전인데 왜 수명 연장이냐는 식으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도 처음에는 수명 연장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수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정부에서 계속 운전으로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녹색당에서 수명 연장 고리 1호기 수명 연장에 관여했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비례 후보 1번한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했더니 대답으로 돌아온 게 수명 연장은 수명 연장보다는 계속 운전이라는 게 적절한 표현이다. 무슨 뭐 말장난이죠. 말장난이죠. 그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보도자료.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새누리당이 핵 문제에 대해서 보이는 태도 중에 한 게 뭐가 있냐면은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이 각 정당에다가 질의서를 다 보냈어요. 유일하게 답을 안 준 데가 새누리당입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아주 무시.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핵을 중심으로 나가겠다. 그거를 이제 이 기호 1번 후보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 기호 1번 민병주 후보는 사실은 본인이 이 탈핵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다면 사퇴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녹색당 같은 경우에도 사퇴를 하라고 요구를 했고 근데 뭐 비례 후보 1번이니까 사퇴 안 하면 무조건 되는 거잖아요. 또 혹시 모르지요. 또 이렇게 아니 뭐 한나라당 지지율이 3%가 안 나오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요번에 비례 후보 기호 20번 한나라당 좀 선전을 기대합니다. 기호 20번에 한나라당이 있죠. 한나라당이 선전은 선전을 좀 해주시면 새누리당 기호 1번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거의 될 거라서 결국에는 이런 사람이 국회로 들어갔을 때 이걸 어떻게 견제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상당히 큰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아닐 때도 핵 마피아들이 국회를 거의 좌지우지하다시피 했는데 이렇게 되면은 다음 국회에서는 민병주 씨를 중심으로 대동단결합니다. 핵산업계 대동단결해요. 상임위원회에 들어갈 거잖아요. 이 관련된 상임위원회에 들어가서 물론이죠. 이거는 활동을 하게 되면 아주 머리가 아프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을 커버할 수 있는 탈핵 후보 특히 녹색당의 탈핵 후보가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마크를 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지금
문제인 것 같고요. 네네. 지금 이게 이제 비례 후보를 이렇게 하고 지역구에서도 지금 핵발전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 지역에서 그래도 지금 뭐 지역별로 일단은 지금 녹색당 후보가 또 하고 있는 지역들 예, 두 좀, 군데는 예, 녹색당 후보 한번 얘기를 먼저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일단 부산 같은 경우는 그 해운대 기장을에 네. 고리원전이 있는 해운대 기장을에 이제 지금 여러 후보들이 나와 있고 네. 녹색당의 구자성 후보도 나와 있습니다. 음.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고리 1호기 사고가 나면서 그 음. 지역에서는 이게 선거에서 가장 큰 쟁점으로 아, 지금 그렇죠. 제일 큰 쟁점이죠. 떠오르는 상황인데요. 이 새누리당, 한나라당이 아니라 새누리당. 예, 후보는 어쨌든 이 고리 1호기 폐쇄에 대해서 입장을 뭐 정확하게 안 밝히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상 안전하게 더 돌리자, 네네. 예, 그러니까 계속 가동을 하겠다라는 쪽에 가까운 입장인 것 같고요. 네. 다른 이제 후보들 중에서는 이제 이 즉각 폐쇄를 해야 된다라는 네. 입장으로 선회하는 후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뭐 녹색당의 구자성 후보에 원래 즉각 폐쇄했지만 네. 다른 야당 후보들이나 무소속 후보들도 네. 입장을 바꾸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건 그만큼 이제 반대 여론이 많아지는- 즉각 폐쇄에 대한 예.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고요. 높아지고 있는 특히 거예요. 기장군 쪽에서는 워낙 이 불안하니까 그게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다음 주부터 기장군 군청 앞에서 네. 예, 이제 농성이 시작되죠. 주민들이 또 그죠. 네, 주민들 네. 농성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산 지역에 이제 지금 또 그러다 보니까 부산 지역에서는 너도 나도 이제 고리 1호기 폐쇄해야 된다. 지금 분위기가 워낙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네.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문제는 선거 때만 이렇게 하다가 또 선거 끝나면 흐지부지 되는 예, 그렇게 될까봐 상당히 좀 걱정스럽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요. 이게 참 걱정입니다. 지식경제부 그 조석 네, 제2차관 네. 이미 또 요거 약간 물러서는 듯한 그러니까 이 선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선거의 페인트 모션 같은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페인트 모션이었어요. 지식경제부 조석 차관이라는 분이 대단한 분 아닙니까? 예, 우리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핵발전에 대한 소신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핵마피아의 실체를 좀 보여주신 분, 그렇죠. 예, 이런 분이시죠. 핵마피아의 멤버라고 보시면 네, 되죠. 근데 이분이 그런 발언을 했다는 거는 폐쇄까지도 뭐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가 없더라도 전력 수급에 뭐 큰 문제는 없다. 네, 뭐 일리가 있는 말이다. 정치인 같아요 보면. 대단하십니다. 공무원인 관료가 정치인 대단하십니다. 고려해 볼 수 있다. 네, 뭐 근데 아마 고려만 하다가 선거 끝나면 다시. 예,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분위기가 뜨겁다는 거고 이때 사실 얼마큼 세게 이걸 이제 관철시키느냐 이 관건인 거죠. 폐쇄를 시키려면 하여튼 못을 박아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못을 박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이제 부산 경남 지역 말고는 이게 고리 1호기 문제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쟁점이 아니라는 거죠. 안 된다는 게 네. 이제 그 지역에서는 뭐 최대 쟁점입니다만 그게 상당히 좀 안타깝고 네. 문제는 또 하나는 고리 1호기만 그러면 폐쇄하면 되느냐 월성 1호기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 다 같이 남는 거죠. 다 같이 남죠. 그다음 또 신고리 그럼 짓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다 지금 연동돼 있는 네, 연동돼 문제입니다. 있습니다. 지금 신고리 또 2호기하고 신월성 1호기 네. 지금 이제 건설은 거의 완료돼 가지고 시험 가동 중인데 것들도 지금 사고가 나고 있잖아요. 쭉 멈추고 있죠. 이게 네, 참 계속 사고가 나고 있고 그럼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이고 정말 책임 있게 이번 네. 선거에서 좀 이게 다루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부산 지역은 좀 그렇게 좀 돼가고 있고 부산은 영도권 좀 어떤가요? 영도 굴진, 영양 봉화 이쪽이 이제 네. 우리 녹색당의 박혜령 후보도 나가 있고 네. 또 새누리당에는 강석호 후보라고 그분은 이제 찬성하는 입장이죠 확실한. 네. 영포 라인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또 오랜만에 나왔네요. 실세, 또 예, 영포 라인. 현 정권의 실세. 예. 근데 어쨌든 뭐 이분은 당연히 찬핵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후보들은 또 역시 지금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영덕 울진 영양 봉화에서도 이 영덕은 이제 신규 핵발전소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선거 쟁점으로 점점 더 떠오르는 것 같고요. 네. TV 토론 같은 걸 해도 어쨌든 가장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 핵발전소 문제로 네.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삼척은 지금 이제 보니까 그 삼척 대책위가 각 후보들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어요. 예. 국회의원직을
그러니까 물러날 각오로 사퇴할 각오로 반대 운동을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국회의원을 예, 절반 이상이 그럴 각오로 우리는 하겠다. 보면서 좀 놀랐습니다. 예. 질문이 좋네요.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는 핵발전소에 찬성하니 반대하니 이렇게 물어봤는데 너의 정치적 생명을 걸고 싸울 것이냐 그렇죠. 했더니만은 한 절반 이상이 그러겠다. 뭐 이런 보면서 야 이게 역시 질문이 중요한 거구나. 어쨌든 이제 이 해당 지역에서는 그죠. 네, 그만큼 지금 큰 것이고 뜨거운 쟁점이 되어 있다는 지금 이야기입니다. 선거만 끝나면은 이 지금 삼척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주민 소환을 또 하시겠다고 시장 주민 소환을 하시겠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삼척의 분위기는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핵발전 문제가 이슈가 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이제 탈핵이 좀 힘을 받고 있는 거죠. 탈핵의 바람이 힘을 받고 있는데 얼마 전에 조선일보하고 그러니까 조선일보에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정치학회하고 몇 군데가 발표를 했어요. 재미있는 결과를 발표했죠. 예. 이거는 한번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그런 거였어요. 핵발전에 대해서 다들 반대하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 자기는 부담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메인 헤드 카피였는데 실제 조사 결과는 또 그렇게 이게 전혀 그렇게가 안 나옵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네, 저도 긍정적이라고 봤는데 이 조선일보는 타이틀을 이상하게 뽑았더라고요. 홈페이지 가시면 다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보시면은 원래 조선일보가 타이틀이 좀 삐딱해요. 원래. 타이틀을 이상하게 뽑죠. 네. 핵발전에 대한 생각이 어떠느냐에 대해서 핵발전을 줄이고 신재생의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는 게 57%가 넘었습니다. 절반 이상이 이미 지금 일단 줄여야 된다는 게 이게 이미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거고요. 그 외에는 그 외에는 여러 가지로 이제 그냥 그냥 바로 폐쇄하잖아요. 이건 약간이지만 있는 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줄여야 된다는 게 대세. 이미 대세로 넘어갔다는 거고. 다음은 이제 요건데요. 그러면 줄이면은 이제 추가적인 부담을 이제 질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요거만 땄어요. 뭐냐면 얼마든지 부담할 수 있다. 그게 이제 5.1%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반대는 많은데 실제 부담은 5.1%밖에 안 된다. 그런데 사실은 이 다른 통계를 보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10% 범위에서는 부담할 수 있다. 그게 52.3%. 20% 이내가 13%. 얼마든지가 5.1%. 야, 다 합치면은 다 합치면은 거의 지금 70%가 70%가 부담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전기요금 인상을 부담할 수 있다는 네, 이게 사실은 그 이야기죠, 이전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안 나왔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제대로 해석하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이제는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겁니다. 조금 더 내더라도 핵발전은 줄여야 된다라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이 핵발전을 다 없애면 40%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얘기는 어쨌든 일부의 것들을 부담하더라도 핵을 없애야 된다는 국민들의 강력한 의지가 있다. 그럼요.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이니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는 이제 이번 선거에서 투표로 어떻게 이걸 보여주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관건인 거죠. 관건입니다. 어쨌든 이 핵발전 문제가 이슈가 되고 탄핵과 탈핵의 이 구도에서 유권자들이 탈핵을 선택하는 그런 투표로 나중에 우리가 그 투표 결과를 해석할 수 있을 때만 사실은 대선에서도 이 문제를 이슈화시켜서 탈핵을 실제로 이뤄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해당 지역 말고 지역구 이슈가 된 데는 아마 당연히 유권자들이 삼척이나 영덕울진, 영양봉화나 부산 해운대 기장을 이런 지역은 당연히 유권자들이 이제 그 찬핵이냐 탈핵이냐를 고려해가지고 이번에 투표를 하실 것 같고 전국적으로 문제는 어떻게 투표를 하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비례 투표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례 투표일 수밖에 없고 새누리당 비례 1번 확실한 찬. 그래서 이제 선거 운동이 본격히 들어갔으니 이제 그 내에서 이제 소위 얘기하는 핵누리당 어찌할 것이냐 이게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은 어쨌든 뭐 찬핵을 확실하게 표방하면서 1번을 찬핵으로 내세운 거고 민주통합당에는 지금 탈핵이나 에너지
좀 다룰 수 있는 후보가 없죠. 비례대표. 네. 안타깝게도 네, 민주통합당이 민주통합당이 전혀 그런 게 탈핵과 없습니다. 4대강을 다 빼버렸더라고요. 네. 비례대표 명단에서 빼버린 상황이고 그 외에 이제 통합진보당, 진보신당, 진보신당, 녹색당이 어쨌든 탈핵을 내세우고 있는 있고 거죠. 녹색당은 1번을 또 탈핵 후보로 뭐 제일 확실하게 내세우고 예.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런 정당 투표에서 이 탈핵을 네. 내세우는 정당을 선택해 주시는 것이 네. 지금으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 이후에 네. 총선 이후에 이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지 같습니다. 않을까 이렇게 네. 됩니다. 이제 뭐 선거 시작이다 보니 선거 초반전이어서 네. 앞으로 좀 갈 길이 멉니다만은 네, 네. 뭐 여러 가지 쟁점들 네. 많이 좀 부각이 될 그리고 거라고 시민들이 기대합니다. 이 행동하실 수 있는 게 많은데 지역구 후보들한테 좀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마 지금 환경단체들도 다 일일이 다 못 물어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죠. 주요 지역들 중심으로 해서 물어볼 물어보고 수밖에 있습니다. 없는데 사실은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서 너는 찬핵이니 반핵이니 그렇지.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그게 예. 필요합니다. 네. 예. 그게 지금 필요하고 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국회의원 돼서 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아침마다 보면 이렇게 악수하는 장면들이 있지 네,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그 말 한마디 너 이게 찬핵이니 반핵이니 그게 실제로 후보에게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원자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그 짧은 그 한 1, 2초 동안에 뭘 네, 물어보느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그냥 네, 안녕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네, 네. 그때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그렇죠. 그 네. 짧은 게 후보에게는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거죠. 줍니다. 예. 네, 그래서 작은 그런 행동부터 해서 네. 투표에 이르기까지 네. 하여튼 유권자들이 네. 탈핵을 위해서 좀 열심히 네, 노력을 할 수 해주시면 좋을 있도록 것 같습니다. 예. 좀 신경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오늘 탈핵 토크쇼 오늘 지금 저희가 몇 주째 좀 시간이 좀 짧아지고 있어요. 네네네. 예, 이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3월달 저희도 바쁘고 4월달 되면서 녹색당은 뭐 네, 거의 선거 때문에 몸으로 정신이 때우는 없고 선거를 해야 되기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좀 시간들이 짧아지고 있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가 요 선거 좀 마치고 나면 또 다시 예전처럼 풍부한 네, 네. 내용 조금 더 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오늘 탈핵 토크쇼 그래도 한 4, 50분 진행된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오늘 이야기들은 여기까지 하는 마치고,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또 조금 새로운 분이 나오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한번 기대해 주시죠. 예, 좀 기대해 주시고 예. 뉴 페이스 예. 또 좀 기대해 보면서 다음번 시간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탈핵 토크쇼 닥치기 전 탈핵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